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밤사이 광주 전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더 나왔습니다. 광주시에서는 경기도 골프 모임과 관련해서 서구 풍암동과 광산구 신가동에 거주하는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미국에서 입국해 격리 중이던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경기도 골프 모임과 관련한 확진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기존 감염 경로인 장성 상무대와 관련해서 군인이 격리 중에 받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필리핀 입국자도 확진됐습니다. 이렇게 광주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00시간 멈춤을 시행했던 광주의 거리두기 2단계가 3주 더 유지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 제한은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역시 정부 방침에 따라서 내일부터 2단계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양창희 기자입니다. 수능일인 지난 3일부터 나흘 동안 광주에서 발령된 100시간 멈춤. 한시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통해 가파른 확산세를 잡겠다는 뜻이었습니다. 100여일 만에 2단계, 자영업자들은 곧바로 영향을 체감합니다. 배달과 포장만 가능해진 카페는 시민들의 발길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늦게까지 불을 밝히던 식당도 밤에는 손님을 못 앉히게 됐습니다.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3분의 2는 줄었다고 봐야 돼. 손님 진짜로. 우리가 막으면 막 급해. 왜냐면 9시까지 문을 내려야 되니까.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8일까지 3주 동안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의 신규 확진자는 줄었지만 전국적 확산세가 엄중하기 때문에 방역 태세를 늦출 순 없다는 결정입니다. 이동량이 느는 연말에 접어들면서 다른 지역에서 감염이 전파되는 사례가 잇따른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난 수험생들과 겨울방학을 맞이하는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 영업이 불가능한 시간을 새벽 0시부터 5시까지로 줄이고 다른 다중이용시설도 이용 가능 인원을 조금씩 늘리는 등 일부 규제는 완화됩니다. 현재 순천을 제외하고 1.5단계가 시행 중인 전라남도 역시 정부 방침에 따라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이 발생하는 만큼 사회활동 자체를 자제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전라남도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영암 유경오리 농장과 같은 계열사의 농장들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시행합니다. 전남도는 같은 계열사 소속 농장 간의 이동이 잦은 만큼 선제 대응 차원에서 이들 농장에 대한 AI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도내 60곳을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또 농장 통제 초소 설치도 도내 모든 유경오리 농장 180곳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희양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구조, 바로 골든타임이죠. 제주에서 드론을 활용한 해상사고 인명구조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제주방송총국 문준영 기자입니다. 새섬에서 낚시하는 사람인데요. 네네. 옆에 낚시하던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빨리 구조해 주십시오. 신고가 접수되자 구명 튜브를 실은 드론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사고 해역에서 실종자를 발견하자 튜브를 떨어뜨리고 GPS 신호를 해양경찰에 전달합니다. 드론에 촬영된 영상은 실시간으로 구조 상황실에 전달돼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 사이 신고를 접수받은 해경 구조선이 현장에 도착해 해상에 떠있는 낚시객을 구조합니다. 드론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수소 드론 인명구조 비행 훈련 현장입니다. 작동 시간이 30분 내외에 불과한 배터리용 드론과 달리 수소 드론은 2시간 가까이 비행할 수 있어 수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드론이 이제 실제 상황에 적용된다면 인명구조 장비의 투하 등으로 초동 조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응급 환자 발생 시에 구급약품 후송 등 다방면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신이 제때 연결되지 않거나 드론 작동 시간을 더 늘리는 등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대부분의 드론은 대부분 수입 제품일 뿐만 아니라
배터리 기반이기 때문에 일단 비행 시간이 30분이 채 되질 않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아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2년 연속 드론 실증 도시로 선정된 제주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수요와 기술 등을 발굴해 실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전국 최고의 판소리 꿈나무 등용문인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가 열렸습니다. 내로라는 꿈나무 소리꾼들이 참가했는데요. 뜨거웠던 경연 현장 소식을 전주방송총국 이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흥부제비가 나온다. 흥부제비가 나와. 봄표박씨를 입다 불고. 당찬 어린이 소리꾼들의 무대. 지난 1988년 첫 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 소리꾼 남상일 명창을 배출하는 등 우리 국악계를 짊어질 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아온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 전국 대회에서 입상한 어린이 소리꾼 22명 가운데 최종 본선에 오른 7명의 꿈나무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영예의 대상은 춘향가 중 이별가 대목을 부른 광주 한울초 5학년 범하은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본선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는데 이렇게 대상까지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모두에게 인정받는 소리꾼이 되고 싶습니다. 도련님은 서울로 떠나고 춘향이 할 일 없이 향단하게 붙들리요. 심사위원들은 정인과 이별을 앞둔 춘향이의 애통한 심정을 11살 소녀의 감성으로 잘 표현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춘향이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소리 대목에 있어서 감정 표현도 굉장히 좋았고 잘 이끌어갔다고 봅니다. 고창군과 KBS 전주방송총국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독립문화사업회가 주관한 제33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 대한민국 차세대 소리꾼들을 발굴하고 우리 국악계의 저변을 넓히는 꿈의 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오늘 고농도 미세먼지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존 미세먼지에 새벽부터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이 되면서 오늘 광주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전남 지역은 보통 단계 보이다가 밤부터 차차 나빠지겠습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많은 눈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입니다. 많은 눈이 오지는 않겠지만 서해안 지역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잠시 그치겠지만 오후부터 다시 시작돼서 내일 아침까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춥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광주와 장성 10도가 예상됩니다. 여수 11도, 순천과 광양 12도가 예상되는데요. 이들 세 지역은 현재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0도, 강진과 완도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0도에서 1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오늘 오후부터 차차 높아지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점차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특히나 모레 아침 기온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나주시 반남면 흥덕사리 옥년마을 주민들이 55,000원, 반남면 덕산사리 성덕마을 주민들 6만 원, 석천삼리 연화마을 주민들이 55,000원, 영광군 군남면 도장 1, 2 주민들이 92,000원을 맡기셨습니다. 영광군 군남면 백양 1, 2 주민들이 9만 원, 군남면 대덕 5, 2 주민들이 54,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 장록습지가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환경부는 황룡강 하류부에 위치한 2.7제곱미터의 장록습지가 영산강과 생태적 연결 통로를 형성하고 습지 원형이 잘 보존된 도심 내 하천 습지라면서 위원회를 거쳐 습지 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